안녕하세요. 지혜 나눔입니다. 한때는 인생 치아 회복의 꿈이라 불리던 임플란트, 이제는 후회와 부작용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내 임플란트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을 정점으로 임플란트 진료 건수가 급감했고 진료 금액 증가폭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치과 개원가마다 환자가 줄고 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플란트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위험성과 부작용,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치료법까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임플란트는 한때 치과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치 대신 평생 가는 인공치아라는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2014년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2개까지 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치과가 임플란트 전문을 내세우며 개원했고 한때 시장 규모가 연 1조 원을 넘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고령층 대상 임플란트 수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보험 적용 대상이 한정돼 새로 시술받을 환자가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장기 경기 침체로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수요까지 줄었습니다. 한 번 하면 평생 간다던 말은 이제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임플란트는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을 남깁니다. 임플란트는 과학적인 치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첫째로, 뼈 흡수 골소실 현상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턱뼈에 인공 나사를 심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변 뼈가 점점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둘째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주변에 생기는 염증으로 치주염보다 진행이 빠르고 뼈를 급격히 손상시킵니다. 시술 후 10년 이내에 절반 가까운 환자가 크고 작은 염증을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로, 감각신경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턱의 신경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시술 후 입술이나 턱 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영구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진료 문제도 있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를 바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까지 빨리 심는 게 낫다는 상술성 광고는 의료윤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치아를 심기보다 지키는 시대입니다. 의학의 흐름은 빼고 심는 치료에서 살리고 유지하는 치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재생치료나 보존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근막 재생치료는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을 스스로 복원하도록 도와 임플란트 없이도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현미경 근관 치료는 치근 부위를 미세하게 치료해 과거엔 발치밖에 답이 없던 치아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잇몸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부분 틀니나 하이브리드 보철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은 재질과 접착 기술이 향상되어 착용감이 편하고 외관도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빨리 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쓰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시니어일수록 임플란트 선택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임플란트의 성공률보다 유지관리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잇몸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젊을 때보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수술 중 출혈 위험이나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치과계에서는 건강한 자연치 하나가 임플란트 10개보다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임플란트는 심고 끝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인공장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진짜 치료는 시술이 아니라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임플란트든 자연치든 결국 유지의 핵심은 생활습관입니다. 매일의 관리가 곧 치료입니다. 먼저 하루 2번의 칫솔질과 치간 칫솔 사용이 기본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은 일반 칫솔로 닿기 어려워 치간 칫솔과 워터픽을 병행해야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한 조기 점검이 필수입니다. 셋째로 흡연과 음주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니코틴은 잇몸의 혈류를 막아 염증 회복을 방해하고 술은 잇몸 조직의 재생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로 골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칼슘, 단백질은 턱뼈 유지에 꼭 필요하며 특히 60세 이후에는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린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충치가 깊어도 잇몸이 약해도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빼기보다 보존을 우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플란트는 분명 혁신적인 치료법이지만 이제는 심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바로 빼기 전에 그 치아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진짜 건강한 치아는 인공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지키는 힘은 꾸준한 관리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도움됐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